원청이나 하청, 오야지 등 다단계 시공 과정에서 도급비를 받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만약에 무면허 사업주라면 그 무면허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적법한 직상수급인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노무사의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임금 체불 사건 중 유난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체불 원인도 다양하며 사안에 따라서 해결 방법 또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체불 노임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건설 현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르게 다단계 도급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각 현장에는 건설 본사 소속 현장 관리자, 소위 그 오야지로 불리우는 작업반장, 건설 일용직, 외부 용역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관계로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 누가 내 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가 하는 체불임금 변제 책임 사업주가 문제될 수 있고, 체불 사업주와 연대해서 체불임금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설사는 누구인지, 건설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서 신중하게 체불 노임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업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부터 살펴보죠. 건설업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연대 책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일반적인 사업장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당해 체불 사업주만 체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반해서 다단계 도급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은 체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즉 원청이나 하청 건설사, 건설 사업자가 오야지 또는 작업반장에게 도급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항을 보죠. 근기법 제44조 제2항,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꽤 길죠. 조문도 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소 혼동스럽지만 간단합니다. 근기법 제44조의 이 제1항은 건설업 도급에 있어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불하였다면 그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 또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제2항, 제1항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에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더 복잡합니다. 자, 이거는 체불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건설사를 찾아보니까 얘도 건설면허가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또 그 직상건설사로 올라가서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사업자를 찾아 이를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 보고 체불 노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원청인 종합건설사까지 올라가겠죠. 자, 이 정리를 해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청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면 종합건설은 토목, 골조, 마감 등 각각의 공정을 여러 전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각각의 건설사들은 건설 일용직을 채용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원청이나 하청, 오야지 등 다단계 시공 과정에서 도급비를 받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만약에 무면허 사업주라면 그 무면허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준 적법한 직상수급인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내가 체불한 임금도 아니고 나는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도급비를 지급했는데 하도급업자가 체불한 임금을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고질화된 불법 하도급 관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에 기인한 것인데 대법원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 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임금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 현장 일용직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체불 근로자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청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대지급금을 활용해서 체불 노임을 받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간이 대지급금, 즉 이제 예전에 그 소액 체당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한 현장에서 700만원 이상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고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설 현장 일용직 임금 체불의 경우 체불금품 확인서상 직상수급인이 꼭 명시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전법 시행령 제8조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데 문제는 소위 오야제라고 하는 개인 무면허 건설 사업자의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지급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불 사업주가 6개월 미만 사업을 한 경우라면 6개월 이상 영업조건에 부합하는 직상 수급인을 찾아 연대 책임을 주장하고 체불조사를 받아 그러한 내용이 체불금품 확인서에 명시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이 연대 책임 조항을 인용하여 원청인 종합건설 또는 전문검사로체 체불금품을 지급하라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굳이 간이대 지급금까지 가지 않더라도 건설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록 원청 건설사업자에게 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결국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여러 임금 체불 사건을 접해본 경험에 의하면 특히 빌라 같은 영세한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건설 면허는 물론 사업자 등록도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나 오야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인부들을 이제 모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노임을 받아 일용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 공사 도급 과정에서 원청이나 하청이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오야제가 기성 도급비나 노임을 지급받고 잠적해버리거나 하는 등 원인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나에게 임금 지급을 해야 할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에게 건설 면허가 있는지 없다면 그 직상 수급인 즉 건문건설이나 원청 종합건설사에게는 건설 면허가 있는지 건설 면허 여부를 살펴서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와 함께 적법한 건설사업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직접 책임이 있는 체불사업주가 체불근로자 퇴사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근로 및 체불금품에 대한 소명 또한 가능하고 또 사업주가 인정도 해요. 그렇다면 굳이 피곤하게 직상수급인까지 연대 책임 조항 위반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당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해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간이 대지급금으로
진행하시면 빠르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